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종잡을 수 없는 시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줍줍 타이밍인가 지금이 요거를 이따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권미정 캐스터 시장이 진짜 널뛰기를 해요 오늘. 예. 네, 지금 코스피만 하더라도 몇 번이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상승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들려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투심 역시도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권미정 캐스터의 그 밀당하는 그 연애 스타일하고 비슷한 오늘 시장. 아, 제가 밀당을 합니까? 네. 아,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를 거면 오르고 내릴 거면 내리지 이거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시장이 요즘 왜 이런 겁니까 상무님? 이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네. 시장이 좋은 시장이 있고 또 나쁜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을 떠나서 어려운 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거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었다가 또 지금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뭐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오른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 종목들도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올랐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초에 확 달려졌고요. 최근 한 1, 2주 정도는 또 현대차가 오늘도 현대차 10%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이 세 종목이 너무 빨리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도 5천을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죠. 예. 그런데 1월 달에 5천의 가시권에 있을 줄은 정말 이 몰랐습니다. 정도로 잘 갈 줄은 몰랐어요. 네, 아무도 그래서 몰랐을 너무 것 빨리 같아요. 오른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것도 같고 26년도에 5천을 볼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빨리 오르면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너무 빨리 오르면 오른 사람도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재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투심이 너무 빨리 올라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준 게 굉장히 좀 뜻밖이긴 하거든요. 환율도 뭐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1,480원대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잔뜩 들어왔단 말이죠. 대외 환경은 안 좋은데요. 이거는 무슨 연유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왔느냐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프로그램 자금도 역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액티브 자금도 주식을 사는 건데 근데 액티브 자금은 조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증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현대차, 로봇에 대한 매매들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추세적으로 아직은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를 것 같고요. 근데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하이닉스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았었으면 외국인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도 그렇고요. 환율 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예. 이 사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대통령의 발언은 좋아요. 긍정적이고 이전에도 연기금 자금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환율을 한번 확 연말에 떨어뜨렸었는데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갔죠. 네. 근데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환율이 원화의 약세가 좀 더 자연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추세적으로 원화의 이 약세가 멈춰졌느냐, 오늘 떨어진 게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근거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추세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1,400원 전후에서 이제 한두 달 안에 떨어질 것이다, 환율이. 그게 실제로 된다면은 정말 뭐 주식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외국계 IB들도 원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네. 4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목표가는 상향하면서도 투자 의견은 중립을 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원화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 이익이 깎일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좀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계 IB들도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해외 IB들은 원화 강세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펀더멘털도 오늘 좀 탄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수출 반도체 70% 전년비 급증. 네, 대단하죠. 그래서 네. 굉장히 대단하게 나왔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낸드의 상승률 상당했고요. 반도체 장비 역시 전년 한 40%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무선통신 기기도 한 47% 상승해 주는 점이 좋았고요. 반면에 자동차 쪽에서는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전년비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이번 1월에도 구조적으로 AI 사이클이 한국 수출의 핵심 엔진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무님? 저 반도체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걸로 보십니까, 이제? 네, 이제 제가 이 작년에 12월 달에 나왔을 때도 반도체는 사실은 긍정적이나 12월 달에 수급이 좀 부정적이고 내년도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12월에도 사실 반도체는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가 오른 부분들보다도 너무나도 폭발적인 실적이 이 26년도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26년도에 실적 예상치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200조 얘기가 사실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되어지고 있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타이트한 환경들이 지속이 된다는 점.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의 실적을 예상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 비중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 수출 금액들을 보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반도체는 이 1분기도 좋고요. 4분기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주가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의 폭발성만큼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빨리 올랐으면 그럼 또 많이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는 분명히 실적이 긍정적이어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으나 너무 좀 빨리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좀 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가 조금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놀라운 건 지금 현대차죠. 지금 시총 100조 원을 오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성장이 과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따라 붙어도 될지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에 현대차가 사실 삼성전자보다 주목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너무 반도체로만 쏠려 있습니다. 다른 수급으로 좀 가야지 다른 종목들도 좀 오르고 이 얘기를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2주는 현대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앞서는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현대차 정말 100조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00조 넘어섰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좋아졌고 밸류에이션 이런 레포트들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 현대차의 자동차 가치, 그리고 그 외에 자산 가치 이러면서 100조 이상이 된다 이런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가치들은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에 결정적인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한국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기관과 외국인이 시가총액의 최상위 종목들 그리고 지수 여기에 움직임들을 좀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차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로봇에 대한 그런 굉장한 기술력들 이런 부분들은 보여줬으나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 붙는다 그러면 변동성은 좀 감안하고 다른 자산들처럼 좀 전에도 금, 은처럼 이런 자산들처럼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현대차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좀 빨리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현대차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셨겠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더 빨리 좀 붙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르는 건 일단 다행이긴 한데요. 더 문제는 이제 한화오션 오늘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오늘 3%대 좀 하락을 선주는 왜 이래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LNG 운반선 두 척을 한 7천억 원대 수주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VLCC라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을 내고 나서 연달아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좀 주가가 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요. 조선주들의 연초 상승률이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종목이 모두 한 20%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오늘의 하락에 크게 조금 오늘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상원님?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동차 반도체 분명히 좋은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저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가 26년도에 관심이 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방산조선 원전이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사실은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이런 섹터들인데 예. 오늘 사실 좀 시원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 지난달에는 반도체로 너무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이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많은 수급이 또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조금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섹터들이다라면은 네. 계속 이렇게 수급이 쏠릴 수는 없거든요. 현대차가 다음 달에 뵀을 때 뭐 150조 가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이 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차가 사실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작년 상반기에 관세 때문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로봇 때문에 이렇게 환호성을 하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이 조금만 더 완화된다라면 LNG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조선주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LNG가 조선 3사가 36척 수주를 했더라고요. 금년에 80척 이상 수주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 80척 이상 수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LNG에 있어서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이런 입지, 뭐 중국에서 많이 따라온다. 사실은 기술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LNG 수주했다 그래도 카타르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카타르는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를 제외하면 한국 따라오기는 아직 좀 힘든 부분들, 기술 격차가 그래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NG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한화오션뿐만이 아니라 국내 조선 3사들 분명히 좋다라는 점. 수급 쏠림이 조금 완화되면 분명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완화가 된다라면 조선주들도 분명히 좀 더 좋은 모습들 나타날 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은 뭐 탄탄할 것이니까요. 기대를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투자자분들의 가장 이 궁금한 점은 오늘을 줍줍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뭐 그린란드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태의 결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사실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뭐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인지 타코 트레이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이 와해로 끝이 날 것인지 이 결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결말을 정확히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계속 이 타코 얘기가 나올 때 네.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갔었죠.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는 정말 강하게 나갔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트위터 한 줄에도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면 굉장히 강하게 나가다가 점점점 트럼프라는 사람은 강하게 나갔지만 결국은 실리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엔 양보를 하는구나.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약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좀 말빨이 좀 덜 먹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벌써부터 사실 말빨이 좀 덜 먹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좀 너무 강하게 나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와해까지 가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둘 다 강하게 나가면 둘 다 힘들거든요, 지금. 미국도 안 그래도 지금 만만치는 않은 그런 경제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럽은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강공으로 가면 서로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양측이 굉장히 여기서 더 큰 문제로까지 뭐 미국 국채를 뭐 다 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서로 간에 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그린란드 사태 분명히 탐나는 부분들은 맞죠. 이쪽으로 탐나는 부분들은 맞지만 글로벌적인 이런 경제 위기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아 줍줍 보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줍줍도 있지만 네. 변동성이 지금 좀 높고 국내 지수는 또 오늘 코스닥은 좀 빠졌지만 코스피는 하락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속도 조절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지수가 사실은 4,000포인트 초반만 됐어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줍줍보다는 그래도 뭐 종목별로 좀 다를 걸로 보여지고요.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오늘 빠진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좀 선별해서 그런 기회를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마침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합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도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 나토의 방위비 증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트럼프 대통령 입을 좀 주목해 보고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게 탈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빅파마 기술 이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낙폭을 더 키우면서 네. 장중 저점 지나가고 있네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려는 듯 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마칠 때 소식이 나왔어요. GSK 자회사 테사로와 4천억 원대 계약 소식이었는데 네. 원래 한 조 단위 계약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적어서 실망했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소식보다는 오늘은 알테오젠이 머크랑 맺은 키트로다 SC 계약 요게 원래 비공개였는데 로열티 한 5%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밸류를 측정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머크의 지난 3분기 투자 보고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로열티가 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좀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예. 목표가를 한 17만 원 정도 가량 어. 하향 조정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는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이 원래 좀 작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한 5%대나 6%대로 로열티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 원래는 기존 한 10년 정도가 기본이라면 한 18년 정도 계약이라서 우리가 돈 받을 기간도 굉장히 충분하다. 우리가 밸류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무님? 사실 이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이 네. 이전에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을 계기로 해서 국내 바이오의 밸류에이션들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가 4천억 원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네. 로열티 2%라 그래도 매출 규모가 작지 않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마와 계약입니다. 글로벌 파마는 한번 뚫기가 어렵지. 한 곳과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된다라면 향후에는 또 다른 글로벌 파마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알테오젠 계약 규모를 우리는 조 단위를 기대를 했죠. 시장에선 조 단위를 기대를 하면서 더 많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하는데 라이센스 매출에 대한 로열티 규모가 2%대로 그 부분까지도 작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좀 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좀 비유를 한다면 굉장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60점, 70점 맞다가 공부를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대를 많이 했겠죠. 이번에는 90점, 100점 맞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시험 점수가 폭발적으로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한 5점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분명히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혹해요. 네. 네. 그 알테오젠 60점, 70점은 좀 너무 굉장히 적게 보신 거 어려운 아닌가요? 특목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이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오늘 시총 1위 알테오젠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바이오주가 정말 전반적으로 함께 유탄을 맞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바이오텍 기업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기본 5에서 10%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D&D 파마텍, 현대약품, 펩트론, 올릭스 정말 이름 많이 들어본 종목들이죠.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기업들이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는 워낙에 개별 종목이잖아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딱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